한밤의 창덕궁. 차가운 달빛이 처마 끝에 흘러내리고 궁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하,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 신하가 무릎을 꿇으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조선의 역사를 바꾼 밤. 25의 젊은 왕, 정조가 즉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는 눈물 같은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왕이 아니다. 복수를 시작할 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궁궐의 공기는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길은 피로 물든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었고 그 죽음은 온 조정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어린 정조는 그날의 냄새를 잊지 못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던 순간 아버지의 절규와 함께 들려온 군사들의 함성. 그는 그날 이후 웃음을 잃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날 그들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 약속은 왕이 된 지금까지 가슴 깊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즉위식이 끝나고 궁궐의 불빛은 모두 꺼졌습니다. 신하들은 환호했지만 정조의 방 안에는 고요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로 앉아 한 권의 서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는 단 한 글자. 원. 그것은 복수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정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자들. 그들은 아직 궁 안에 있다. 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시선 끝에는 할아버지 영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정조는 겉으로는 효손이었습니다. 조정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위하는 군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피보다 진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뒤주 앞에서 울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력함을. 정조는 즉위 첫날 밤 가장 신뢰하는 신하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약용아, 이 나라의 법이 나를 막으면 나는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 정약용은 놀랐습니다. 전하, 그 말씀은 너무 위험하옵니다. 정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나의 법이 곧 나라의 법이다. 그의 말 속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절대 권력으로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이름들을 비밀리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들은 훗날 조선의 운명을 바꾸게 될 피의 명단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정조는 궁궐의 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새벽이 복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정조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봄. 창덕궁의 매화가 피어 있었지만 궁 안의 공기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시간에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정조는 혼자 서고를 걸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법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관련된 보고서, 비밀 기록,
신하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그날 새벽, 정조는 한 문서를 펼쳤습니다. 뒤주 사건 보고서.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의 병세가 심하여 부득이하게 후궁들이 음식을 끊었다. 왕명에 따라 뒤주에 가두었으니 죄는 세자에게 있다. 정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세? 후궁들? 그는 문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거짓이다. 그날 아버지는 병든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왕의 눈빛이 아니라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는 모든 신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나씩 이름을 지워나갔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점점 두 부류의 사람만 남았습니다. 절대 충성하는 자와 아직 의심받지 않은 자. 어느 날 밤, 정약용이 조용히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너무 깊이 파고드시면 위험합니다. 정조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약용아, 복수는 피로 시작했으니 피로 끝나야 한다. 그의 음성은 낮았지만 궁 전체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의 복수는 칼이 아닌 지혜와 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조는 인재를 모으고 억울하게 처형된 자들의 사건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중 하나, 홍인왕과 정우겸. 그들은 한때 권력을 쥔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게 만든 실질적 주도자들이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홍인환, 정우겸. 너희는 아버지를 죽였다. 그 말에 신하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홍인환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전하, 이는 옛일이옵니다. 신들은 명을 따랐을 뿐. 정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 그 명이 하늘에 뜬이라 믿었는가? 그리고는 단호히 명했습니다. 홍인환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날 밤, 궁궐에는 다시 한번 사람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듬해 여름, 정조는 다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홍구경. 그는 정조의 오른팔이자 한때 그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였습니다. 홍구경, 자네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전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정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의 복수를 두려워했는가? 홍구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정조의 시선이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정조는 그를 유배 보냈습니다. 그는 충신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점점 커질수록 정조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으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 궁궐의 거울 앞에 선 정조. 그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도 이 피는 멈추지 않겠지? 그리고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 위로 내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안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독과 피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1796년 수원 화성의 하늘. 봄바람이 불고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정조는 새로 지은 성곽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버지를 위한 성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이곳에서 영면하소서. 그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 얼굴엔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한 왕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마침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겼습니다. 육릉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 길고 긴 행렬이 지나가던 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 효심으로 성을 세우셨다. 사람들은 감탄했지만 정조의 마음은 평화가 아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묘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모두 처벌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그의 말은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달빛이 묘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아무런 안도도 없었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지은 화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성은 아버지를 위한 건니자 나를 가두는 감옥이로다. 그는 잠들지 못하는 밤마다 뒤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살려다오. 아버지. 그 목소리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정은 다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론과 소론, 그리고 왕을 따르던 남인까지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정조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점점 더 많은 신하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었으나 결국 아무도 믿지 못했다. 1799년 정조는 심한 병에 시달렸습니다. 의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독을 드셨다더라. 누군가 모함한 것이 아니냐.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그는 초라한 등불 아래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세자는 나의 뜻을 이어 효를 지키라. 그러나 복수의 칼은 다시 들지 말라. 그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나를 살렸지만 결국 나를 죽였다. 그의 손끝에서 붓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불이 꺼졌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조정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조대왕 승하! 백성들은 거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효의 임금이 떠났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깊게 울던 이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그녀는 묘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지요.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꿈꿨던 정의로운 나라,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화, 그 모든 것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만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수원 화성의 성벽 위, 지금도 그의 혼이 서 있다고 합니다. 달빛이 비칠 때면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